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잠깐,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코 드라마가 아닐 거예요. 예전에 알던 그 낡은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죠? 뭔가 좀 어두운 무대 위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보통 그렇죠. 조명 아래서 과거의 상처를 막 쏟아내는 굉장히 강렬하긴 한데 솔직히 좀 오래된 느낌이 드는 그런 이미지요. 자, 오늘 바로 그 고정관념을 시원하게 한번 깨보겠습니다. 2025년 지금의 사이코 드라마는요,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신경과학 실험실, 사회정의 포럼, 그리고 디지털 우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만나면서 그야말로 재탄생한 건데요. 뇌과학과 딱 만나고 사회 문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기술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알던 그 옛날의 사이코 드라마는 잠시 잊고 이게 얼마나 놀랍게 진화했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뇌와의 연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이코 드라마가 예전의 그런 철학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확실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심에는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IPMB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진심으로 연결될 때 우리 뇌가 진짜로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뇌를 바꾼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생긴 거죠.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디렉터의 역할 변화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디렉터는 그냥 분석가나 연출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룹 전체의 신경계를 조율하는 생물학적 조절자가 됐어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리고 바로 이 다미주 신경 이론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아니 왜 참여를 안 하세요? 이렇게 다그쳤다면 이제는 당신의 몸이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군요. 괜찮아요. 같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봐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자의 행동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뇌과학으로 우리 안을 들여다봤다면 이제 이 시선을 밖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바로 이겁니다. 사이코 드라마가 어떻게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사회 전체를 보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예요. 특히 2020년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같은 큰 사회적 충격들이 계기가 됐어요. 치료실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걸 깨달은 거죠. 사회 전체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외면할 수 없다는 어떤 책임감이 생긴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집단이라는 공간이 그냥 사회 축소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종차별, 기후위기로 인한 불안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억압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 마주하고 다루는 그런 현장이 된 거죠. 이 살아있는 신문 기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이거 꽤 오래된 기법인데 이걸 다시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 뉴스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구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은 미래의 아이가 되어서 즉흥 연기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거대하고 막막한 문제를 몸으로 직접 겪어보면서 함께 소화해내는 겁니다. 정말 멋지죠?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업그레이드입니다. 바로 디지털 무대인데요. 우리가 알던 그 물리적인 무대가 어떻게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됐는지 한번 보시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냥 줌으로 치료를 하게 된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예 텔레드라마라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탄생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융합적 상호현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너머의 공간이랑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방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치료 무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무대가 단순히 오프라인의 대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가상 배경이나 디지털 화이트보드 같은 새로운 도구도 생겼고요. 더 재밌는 건 일부러 카메라를 끄고 목소리로만 참여해서 내면의 목소리 역할을 하는 목소리 이중자 같은 기법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공간에선 상상하기 힘든 거잖아요. 게다가 지리적 한계가 없으니 전 세계 90개국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도 있게 됐죠. 그리고 미래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바로 AI와 VR의 등장인데요.
예를 들면 나를 절대 판단하지 않는 AI 아바타를 상대로 사회기술을 연습할 수도 있고요. 아예 가상현실, VR 환경에 들어가서 아주 몰입감 넘치는 세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참여자의 목소리 톤을 AI가 분석해서 디렉터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기도 해요. 정말 공상과학 같죠? 네, 지금까지 뇌, 사회, 그리고 기술, 이 세 가지 거대한 업그레이드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모든 변화가 지금 여기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위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가 정말 심각하게 부족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더 효율적이고 강력해진 집단 치료는 이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윤리적인 필수 과제가 된 겁니다. 이 숫자 330만 명, 이게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 미국에서만 해도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중 딱 10%만 집단 치료로 돌려도 무려 330만 명을 추가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한 명의 전문가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불과 20년 만에 치료라는 분야가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인간의 연결 그리고 치유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기술과 과학, 사회는 계속해서 변할 텐데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